이 확장된 혈관을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V빔 퍼펙타 혈관 레이저를 레이저 토닝 시에 좀 병합을 해서 시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V빔은 혈관에만 아주 셀렉티브하게 에너지를 딱 전달을 해서 혈관을 파괴시켜주기 때문에 광노화 현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늘어나 있는 그런 혈관이 좀 제거가 되고 또 진피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난치성 기미 치료의 두 번째 이야기, 기미의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미의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선 기미가 왜 생기는지, 기미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어떤 특징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미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양쪽 볼, 그 다음에 광대, 눈가 주변에 옅은 갈색의 표재성 색소를 의미합니다. 자, 기미가 생기는 원인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게 바로 광노화예요. 물론 이제 햇빛,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현상 그거 하나로만 기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호르몬적인 그런 영향도 크고요, 유전적인 면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광노화일 것입니다. 햇빛의 자외선에 의한 데미지가 계속 축적되게 되다 보면 우리 몸은 이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표피와 진피의 경계 부위에 멜라닌 세포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미 부위를 딱 조직 검사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까만 기미들이 표피와 진피의 경계 부위에 쭉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멜라닌 세포만 많아진다고 해서 기미가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 표피 아래의 진피 쪽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래의 진피층의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제 광노화에 의한 탄력의 감소, 혈관의 확장, 이게 2번이에요. 이 혈관의 확장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의 80% 이상의 기미 환자들은 약간의 이 홍조와 혈관 확장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 플러스 홍조, 이 상태예요. 이 혈관이 늘어나 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늘어난 혈관 주변으로 염증 세포들도 많이 모일 수 있고요. 또 늘어난 혈관 그 자체만으로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신호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게 돼서 이게 또 색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미를 치료하겠다고 요 표피, 진피 요 경계에 있는 멜라닌 색소만을 타겟으로 계속 레이저 토닝을 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미를 광노화 현상의 하나로 이해를 하고 아래에 있는 진피층까지 공략을 해서 함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까 기미의 진피층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바로 혈관 확장이 동반된다는 것이었죠. 이 확장된 혈관을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V빔 퍼펙타 혈관 레이저를 레이저 토닝 시에 좀 병합을 해서 시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V빔은 혈관에만 아주 셀렉티브하게 에너지를 딱 전달을 해서 혈관을 파괴시켜주기 때문에 광노화 현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늘어나 있는 그런 혈관이 좀 제거가 되고 또 진피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물론 또 좋다고 이제 V빔을 아주 강한 강도로 혈관이 빵빵 터질 때까지 그렇게 치료를 하면은 그 또한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염증 반응을 자극하기 때문에 기미가 악화될 수 있어요. 적절한 정도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사실 기미 치료에 있어서 이 V빔 병합 치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레이저 토닝으로 표피, 진피 경계부의 멜라닌을 직접적으로 공략해서 없애기는 사실 되게 어렵고 시간도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V빔이라고 하는 혈관 레이저를 병합을 해주게 되면은 이 환자분의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미는 분명히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얼굴 전체의 홍조가 좀 좋아지면서 톤이 밝아지는, 또 자연스럽게 기미의 양이 좀 줄어드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미의 이제 진피층 변화 중 두 번째 타겟은 바로 느슨해진 진피 내 탄력 섬유와 노화된 이제 섬유 아세포입니다. 자, 아까 이제 광노화로 인한 진피 상층부의 변화가 바로 느슨해지는 탄력 섬유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요거를 이제 보완해주기 위해서 바늘 고주파 치료를 시행합니다.
기미에서 이제 바늘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그 진피 내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섬유아세포를 살짝 자극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샷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바늘고주파 치료할 때 이제 피부 내로 들어가는 바늘의 깊이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늘고주파를 통해서 진피 내 콜라겐 합성을 좀 증가시키고 광노화로 인해 느슨해진 탄력 섬유의 조직을 좀 당겨준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기미가 생기는 원인과 그 원인에 따라서 진피층을 공략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당연히 이제 기미 치료의 가장 근간은 1064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 토닝 방식으로 표피 진피 경계부의 멜라닌 세포를 공략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광노화로 인한 진피층의 변화를 공략해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밝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